이거 하나 좀 문의드릴게요. 사실 반일 감정이 말입니다. 네. 반일 감정이 북한 사람들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북한 사람들은 별로 반일 감정이 없는 것 같고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 있을 때도 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실제 경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는 많은 공장들을 북한 다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공장, 그다음에 일본인 거주도 북한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예, 예. 제가 자라면서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일본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이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일제 때 징용 갔다 다 그때 돈 다 받았대요. 다 일에 돈 받았고요. 그리고 다 받았어. 위안부 가는 것도 북한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할머니도 그런 말 했거든요. 위안부 문제를 그때 신문노동신문에 한번 나올 때 그때 이 여자들도 돈 많이 준다니까 그래서 돈 벌러 갔다고 여기까지 말을 했었어요. 사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북한은 그러잖아요. 지금 일제 때보다 더 막이나 나라가 됐다고. 지금 북한 시장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일본을 또 좀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일본이 이승을 해가지고 아시아인들이 경제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열등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벗어난다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식인들이 그래요. 그렇죠. 저도 이런 생각이었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모임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 요한 게 아니고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을 좀 얕잡아 보는 이런 말은 있어요. 뭐 외놈이나 쪽벌이나 이런 나쁜 말 있죠. 근데 그 말 뒤는 항상 그래도 걔들 봐라. 가들 때문에 우리 아시아 항인종들이 세계에서 빛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 폼난 옷 있잖아요. 옷.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일본어 좋아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기숙자 동포들이 이제 일본에서 중고 옷들 막 들어와도 원산항에 온 이것은 막 쌓이면 한 사람이 그걸 옷 갖다 입었잖아요. 일본 옷 입으면 태가 나잖아요. 태가 냈죠. 근데 그릇도 보면 다산의 집들은 다 일본 그릇 썼습니다. 예, 다 썼죠. 북한은. 그리고 본산제라 그래가지고. 본산제라 그러죠. 본산제. 북한에서 본산제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우리 친구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가까운 친구인데 안경을 못 쓰는 거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중국 거 아니냐? 딱 물어봤을까. 딱 버튼이 뭐라 그러잖아요. 야, 봐, 이거 본산제야. 딱 이렇게 자랑하더라.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본산제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게 뭐냐면 일제 때 사실은 북한에 있던 사람들도 일본에 갔다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복귀해서 북한 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일제 때 이제 청진 쪽에 있는 하나밖에 없던 유일한 사대에서 이제 부교장까지 했는데 근데 친일파 숙청은 안 했거든요. 김일성도 해방되고 나니까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는데 남아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한국 가니까 못 가게 잡아놓고는 자, 좀 같이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교육 부분에서 계속 간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강도가 나올 때는 양강도 교육부장으로 왔었고 죽을 때까지 이제 해산 교원대학 명예총장 했거든, 명예학장이죠. 했었는데 북한은 진짜 친일파 숙청? 한국 오니까 북한은 잘했는데 한국은 안 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이거는 북한에는요, 다 일제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네, 그럽니다, 지금. 강희연이도 그렇고, 정준택도 부수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수는 절대로 안 했죠. 그리고 이종옥 보십시오. 부수석까지. 그 사람도 일제 때 기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성진제강소에서 기사장도 하다가 기술이 높으니까 총리까지 앉혀놓고 막 그럴 정도로 나중에 더러 숙청하고 이렇긴 하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일제 시대에 뭘 배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 나가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 언론 탄압하다 보니까 언론 있는 사람들이 정의가 없습니다. 완전히 눈치를 보면서 진짜 자기들이 이렇지 않은데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잘못된 이런 글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지금 이게 외교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 문제들을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지금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나갔다가는요,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이게 이제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들어요. 자력경쟁하다가 대한민국도 굶어 죽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능성이 이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디 가도 지금 모여 앉으면요, 다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정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북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엄청 지금 비난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요. 근데 현재 이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는 북한식의 독재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면서 언론이나 사법기관이나
참 근데 우리가 그걸 무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북한처럼 이런 꼴이 나게 되면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더 이제는 일어서기 어려운 거죠. 그렇네. 그 저기 만수무강연구소 계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김일성 뭐 말도 안 되죠. 거기는 다 어떤 그 기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시약 다 어디 그렇죠. 거 갖다 썼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저 북한에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한국 왔을 때 서울대에 있는 이런 연구소들이 누가 또 소개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서 좀 이게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설비를 봤어요. 설비 보니까요. 저희 연구소 설비는 진짜 대한민국이 고도로 발전되는 서울대라든가 이런 상위권에 있는 연구소 설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면 다 외국 거 갖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생학 분석기라는 거는 사람이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한 번에 거의 300명의 혈액을 채취한 것을 큰 원반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쭉 넣고 큐베트에다 쫙 해서 넣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장착해서 돌리기만 하면 근데 그게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세 나라가 합작한 설비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비가 한 번에 돌아갈 때 안에 로봇가 소형 로봇가 넉 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는 시약은 독일의 마나임 회사 시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약은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나라 시약을 써도 안 됩니다. 오직 마나임 회사 거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진짜 뭐 자력갱생, 강고부터 혁명정신 말하지만은 모든 설비, 그러니까 강전 분석기라든가 그다음에 원자합 흑강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진짜 비싼 거예요. 보통 보면 달러로 봐도 한 2만 불부터 거의 15만 불까지 되는 그런 비싼 것들이거든요. 다 해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독일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저 오스트리아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저 영국 거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달해 들어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갔을 때 한 번은 핵자위 공명 그래피라는 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거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코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코콤은 뭐냐면 공산국 국가들한테 전략 설비를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서방세계에서. 그걸 피해야 되니까 북한은 개인 거래하는 식으로 다른 나라에다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개인을 해서 뽑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설비를 이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기술자가 들어왔었습니다. 2달을 들어와서 연수 주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설비가 그리고 그러니까 시약마저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부터 그렇죠. 국산 아니고 다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왜 김일성 이름을 단 선물 시계를 주는데 그 시계가 오메가 시계를 줘야 되고 랑꼬를 주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모란봉 시계를 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왜 그 뽕쟁이들의 자력갱생을 따라가지고 문재인이가 자력갱생 하라 그런 게 말이 되냐 말이죠. 제가 이번에 그 북한의 자력갱생 관련돼 가지고 나온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주목 불끈진 김정은 긴장된 정세에 자력갱생 발휘해야 이런 제목으로 됐는데 그 제목 안에 이제 쭉 기사가 많습니다. 그중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뭐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 노선이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이게 북한의 핵을 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저가 통일하자는 노선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가 네티즌들의 댓글을 좀 한번 봤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네티즌님의 그 댓글은 돼지가 최후의 발악을 하려나 보다 죽기 전에 살이나 빼라 이렇게 욕을 좀 했고 또 죽기 전에 살 빼면 안 되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상이라고 하시는 그 또 네티즌님은 웃자던 동 뭐 살아남아야 할 텐데 갈 길이 멀고 휴 하면서 또 아주 그 이제 비아냥식으로 김정은을 좀 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핵무기는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인민들이 날씬해지겠어요. 이런 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래 또 있는데요. 네가 모든 것 이게 태순이라고 하는 그 네티즌님인데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단다.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 봐라. 모든 것이 잘 풀 수 있으니 이렇게도 말했고. 문재인한테 대답하면 딱 맞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답한 마음이라는 사람은 자력갱생이라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김정은이 예전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잠깐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마저도 문재인의 자력갱생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기업도 보십시오.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 방식으로 정부가 대기업 죽이기를 하고 그들을 이럴 때마다 또 올리면서도 강자로 이제
예, 자기네가 정치를 잘못해놓고는 정말 너네 해결하는 식이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만약 이 대기업도 자기의 자본 중에, 그러니까 주식 중에 대부분이 자기네 것이 아니고 다 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면 외제 투자가 다 이제 빠지고 나면 외국자만 다 빠지죠. 빠지죠.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도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 세월이 되면 뭐 할 건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싼 똥을 지금 이재용이가 치우느라고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똥을 적당히 싸야지 치울 수도 있지. 계속 똥 싸면 어떻게 치워요? 그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데 거죠.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대기업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망하잖아요. 하나 망하면 그 밑에 연줄 중소기업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문제점을 알면서 불구하고 노조애들을 봐요. 노조애들은. 진짜 어제 내가 충격받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노조 또 대기업들의 연봉이 1억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독일 비롯한 선진국가들마저도 대기업들의 평균 연봉이 6천, 7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대기업이 다 못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고 대기업에서 돈 많이 버는 놈들은 지금도 계속 투쟁합니다. 뭐 노조가 한 그 100만 명 중에 월에 8만 원이 된대요, 저 이게 회원비가. 그러면 근데 뭐 100만 명이 하루에 월에 8만 원씩 내게 되면 800억이죠. 800억이 되는데 그렇죠.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의 공산 정치 같아요. 지금 그 안이가. 사는 데니까. 아유,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깝기만 해요. 어제도 자다가 새벽에 이상하게 벌떡 깨나게 됐어요. 제가 북한에서 올 때는 너무 희망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을. 희망 가지세요. 글쎄요, 그래야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뻗대면서 살아봅시다. 어쨌든 문재인을 빨리 치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길이라는 것은 자꾸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보면 김일성이 보이고 문재인을 보면 김정일과 김정은이 보이는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 할 때